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나와 우리 가족을 지켜주는 보험이 있습니다. 바로 종신보험인데요. 한때 다양한 보장이 어려울 것이다 라는 인식 속에 해약 1순위로 꼽히면서 애물단지 취급을 받아왔었죠. 그런데 이 종신보험이 화려한 변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종신보험이 사망보험금 보장에만 유리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강의 시간에 집중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종신보험의 제대로 된 가치를 알아보고 또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노하우까지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보험플랜 119 방송을 시작해 볼 텐데 오늘도 참여 방법 소개 도와드릴게요. 전화, 문자 모두 열어두고 있을 겁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6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가 편하겠다 하시는 분들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무료 문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방송 보시다가 내 보험도 상담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되시면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알찬 정보는 물론이고 궁금함과 답답함까지 한 방에 해결해드릴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예, 라이프 플랜 A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망부터 연금까지 한 번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든든히 누릴 수 있는 종신보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김경아 전문가께서 준비하셨고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들 하세요. 절기가 참 묘하게 딱 맞아떨어지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막 에어컨 없이는 못 살 것 같은데 입추 지나고 그러니까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아요. 자료 준비한 거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한번 보실까요? 일석이조라는 말을 해놨는데요.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고정관념이 있죠. 우리 머릿속에 어떤 고정관념 있으세요? 종신보험 하면 나 죽어서 뭐 하려고 비싼 거 안 하고 싶어 하긴 해야 될 것 같던데 이런 것들이 고정관념이 많이 있으시죠? 연금은 또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계신가요? 연금 이제 무섭기 시작하죠. 곧 나한테 닥칠 60대 70대 나는 정말 아무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을까?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믹스를 할 수 있을까요? 따로따로 준비를 해야 할까요? 이런 고정관념을 한번 탈피하는 자료를 준비해봤는데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이 화면을 굉장히 좋아하는 자료인데요. 이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가족들은 많이 못 벗어날 것 같아요. 자녀가 이렇게 커서 교복을 입고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도 엄마 아빠는 뒤에서 열심히 유모차를 밀고 학원도 가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결코 나는 저러지 않는다 이러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삶의 무게가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을 가로막거나 아니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 이런 출발이 되는 것 같아요. 우선 그런 환경 속에서 가장의 역할들은 요즘은 아빠만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엄마도 일부는 가장의 역할을 한다거나 혹은 엄마가 훨씬 더 가장의 역할을 많이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내용을 한번 보니까요. 평균치가 이렇게 나와 있기는 한데 실제로는 아마 보시는 분들이 에이구 저거 가지고 무슨 택도 안 돼 이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안 쓰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지금 통계가 어떤지 한번 볼게요. 자녀 1인당 한 아이를 성장시켜서 키울 때까지 1억 가까이 9,300만 원 가까운 돈이 든다고 하는데 이 통계에 말도 안 돼 이러시는 분들 몇 분 있으시죠? 그리고 저만큼 안 쓰시는 분도 있지만 확실한 거는 어쨌든 부모의 역할이 경제적인 것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1인당 요즘 뭐 파리 대책이니 해서 부동산에 굉장히 말이 많지만 전국적으로 평균으로 보면은 가계 1인당 주택 대출만 7,700만 원인데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가구가 많겠죠. 평균치가 저 정도가 나오니까. 그리고 또 생활비를 한번 볼까요? 우선 아무리 안 쓴다 그래도 한 집에 통신요금 얼마나 쓰시는지 우리 집 4인 가족이 적어도 20-30만 원, 많은 집은 한 명당 10만 원 이상 쓰니까 생활비로는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물가를 한번 금리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금융상품을 선택을 할 때는요. 지금 오늘 현재 시점에서 가장 좋은 것, 지금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고르기 마련인데요. 옛날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97년, 98년 이럴 때는 금리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IMF 왔을 때 저희 막 금 갖다 줬지만 그 반면 금리는 굉장히 높았어요. 은행에 돈만 갖다 주면 굉장히 금리가 높았는데 그 당시에 가장 좋았던 상품이 내가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도 가장 좋았던 상품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금리가 저렇게 높은 때에서 지금 너무 많이 들으셔서 귀가 따가울 정도로 많이 들으셨잖아요. 예금 금리가 1.25%, 1%, 2%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한 지가 아주 오랜 동안 이렇게 됐고요. 앞으로도 금리가 약간 올랐다 내렸다 하지만 옛날처럼 10%, 20%는 절대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나는 어떤 금융상품을 선택을 해야 되고 내가 결국은 이득을 보려면 돈을 챙기려면 어떤 것들을 찾으셔야 되는지 마지막에 2.7%가 어떻게 확정금리가 되는지 그런 걸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종신보험의 가치를 우선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두 가지 중에 내가 살아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내 가족들을 떨쳐버릴 수 없는 것들이 생활비하고 가구당 부채 이런 것들은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최저 생계를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꼭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가치는 질문을 많이 해서 통계자료 인터넷에 검색하면 대번에 아실 텐데요. 부모가 생각하는 자녀에게 내 가치는, 자녀가 생각하는 우리 부모의 가치는 부모의 재력이 어디까지 뒷받침해 줄 수 있는가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렇게 말씀하실 분 뭐 한 두 분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 제외하고는 부모의 재력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런 이것을 담보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과학자가 꾸민 아이들이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꾸민 아이들, 그리고 운동선수가 꾸민 아이들이 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 때문에 부모님들이 열심히 일하셔서 아이들 뒷바라지 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꿈들을 다 실현시켜주고 우리 자녀들은 나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연봉이 이건데 우리 애들은 조금 더 연봉 높은 직장에서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이러려고 엄마 아빠들이 열심히 일하시는 거 아니세요? 이런 것들을 지켜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서두에 아나운서님께서 종신보험이 화려하게 변신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쭉 긴 세대를 펼쳐놓고 보면 우리 고정관념에 있는 종신보험은 이런 것 같습니다. 아주 옛날에 원시적인 종신보험인데요. 사망하면 돈을 받는 이런 1세대 종신보험이 아직도 우리 기억 속에는 잠재의식에 있죠. 근데 이렇게 종신보험이 1세대 종신보험도 물론 있는데요. 지금은 많이 변했습니다.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벌써 종신보험 중에 내가 아팠을 때 돈을 받을 수 있는, 그 다음에 돈을 찾아 쓰거나 추가를 납입하거나 이런 운용을 할 수 있는 중간에 2세대 종신보험으로 바뀌었고요. 지금은 3세대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고령화되고 의료비가 많이 들어가고 연금이 중요해졌기 때문에 이 종신보험에 굉장히 많은 금융공학이 합쳐져서요. 결국은 고령화 시대하고 의료비하고 연금, 건강검진 이런 것들까지 모두 합쳐져서 굉장히 화려하게 변신을 하고 있어요. 이 변신된 것들이 구체적으로 돈으로는 얼마가 어떻게 변화를 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도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얘는 종신보험인데 돈이 얼마나 불어나를 보여드리는 화면입니다. 이거를 잘 활용하시면은 연금을 따로 굳이 안 하셔도 이 효과적으로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는데 아는 사람 눈에만 보이시겠죠. 공부를 안 해본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거 공부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25세 여성인데요. 이렇게 돈을 얼마를 납입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총 낸 돈은 한 1억 3천만 원 정도 돈을 내고요. 그 다음에 모이는 돈이 1억 정도가 이자로 붙는다면 이런 금융상품 어디 가서 또 찾아볼 수 있을까요? 게다가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이런 상품을 우리가 지금 어딘가에 가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돈을 내가 찾아 썼어요.
계속 연금을 찾아 쓰고도 내가 낸 돈을 다 찾아서 100만 원씩 인출해서 썼는데도 남는 돈이 1억 7천만 원이 남아요. 그러면 1억 7천만 원이 젊었을 때는 종신보험의 역할을 다 해주고 내가 75세 이후가 됐을 때는 75세 이후부터 100세까지 1억 7천만 원이 나한테 돈이 딱 만들어져서 앞으로도 계속 돈을 쓸 수 있다. 이러면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까? 다른 나이대에 있는 분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35세 정도 되면 가장일 거라고 대략 예상을 하고요. 35세 된 가장이 본인이 내신 돈은 한 1억 9천만 원 정도 돈을 내고 그 다음에 돈이 쌓이는 게 2억 9천 정도로 이것도 역시 한 1억 가까이 이자가 이렇게 붙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또 150만 원씩 계속 돈을 찾아 쓰는 거죠. 종신보험인데 돈이 1억이 붙었고 찾아 쓰는 거를 150만 원씩 나는 찾아 쓸 거예요. 나 쓰고 싶을 때 써야지. 내가 못 쓰고 가족만 좋을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다 찾아 쓰고 났는데도 그 이후에 또 1억 8천만 원 정도가 돈이 남아있으면 75세부터 100세까지 그래도 이 정도 종잣돈을 내가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다. 이런 걸 갖고 있으면 좀 든든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은 1세대 종신보험이 아니고요. 3세대 종신보험으로 젊었을 때는 저렇게 열심히 보장도 받으시고 그리고 돈이 잘 쌓여 있는데 나중에 내가 65세 정도 되면 돈을 좀 쓰고 싶은 생각이 드실 때 충분히 150만 원씩 다 찾아 쓰고도 한 1억 8천 정도가 남아 있으면 젊었을 때 내 역할 다 해주고 노후에도 아깝지 않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쓸 수 있고 이러면 일석이조의 역할을 충분히 다 하는데요. 공부를 하고 관심 있는 사람 눈에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금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얘네들이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최저 보증은 2.7%를 보증을 해주는데 은행 가시면은 세금 떼고 뭐 떼고 실제로 내가 받는 수익률은 1%도 안 되는 거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리 연동형이고요. 효과적인 은퇴 준비를 할 수 있는 종신보험이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현 세대를 살아가시는 분들이 앞으로 20년, 30년을 준비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면 돈이 되고 모르면 손해인 보험 정보 오늘 라이프 플랜에 있는 김경아 전문가와 함께 했습니다. 사망 보장금은 물론이고 연금으로도 활용 가능한 종신보험의 화려한 변신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신 분들 저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 함께합니다.
예,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 가질 텐데요. 첫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니까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희 보험플랜 119로 연락 주셨는데요. 네네. 예, 어떤 궁금증이 있으세요? 제가 혈압약을 먹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보험을 전화로 온 거로 해서 2개를 들었는데 보장이 괜찮은 건지, 네. 이걸로 그냥 가져가도 되는 건지 궁금해가지고 TV보다 전화드렸어요. 혈압약을 복용 중에 보험 가입을 하셨던 거예요? 네. 가입 시기가 작년과 올해네요. 예. 그 전에는 다른 보험은 없으셨어요? 이따가 또 안 하고 그래가지고. 유지를 하지는 않으셨단 말씀이시죠? 네, 이게 또 저렴한 것 같아서. 예. 이걸로 바꿨죠. 시청자님 지금 나이가 혹시 어떻게 되세요? 55살이요. 55 되셨고, 혈압약은 네. 언제부터 드셨던 거예요? 아마 한 3, 4년? 3, 4년쯤 그 정도 됐을 되셨어요? 거예요. 네. 저희가 지금 보내주신 증권을 좀 봤는데요. 확인을 해볼게요. 라이나 생명에서 2건의 보험을 가입하셨더라고요. 네. 작년에 고혈압 OK 보험이랑 또 올해 더 간편한 정기 보험 이렇게 가입을 하셨던데 맞으세요? 네네. 납입 기간을 10년 갱신으로 하셨던 이유가 혹시 있으세요? 아니, 거기서 그렇게 해줘서 한 건데, 보니까, 예. 10년마다 이게 바뀐다고, 보험료가 오른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좀 궁금해서 전화 한번 드렸어요. 예, 전화 정말 잘 주셨고요. 저희 안수연 전문가께서 풀어주실 테니까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올해 55 되신 여성분께서 첫 번째 시청자로 연결이 되셨습니다. 고혈압 약을 3, 4년 전부터 복용 중이고 복용 중에 보험 2건 가입했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전반적으로 보장 어떤지 10년 갱신형 보험인데 이거 괜찮을지가 고민이신 것 같습니다. 전문가 연결해 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시청자님이 고민해 주신 질문에 먼저 답을 하자면요. 보장 내용은 충분한가요? 에서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10년 네. 갱신인데 괜찮을까요? 많이 부족한데요. 제가 왜 그런지를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장 내용하고 그 보험료 관련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시청자님께서는 내가 어떤 병으로 얼마를 보장을 받는 게 중요하세요? 아니면 한 달에 내가 얼마를 내야 되지? 둘 중에 어떤 게 더 고민이실까요? 내는 것도 중요하고 보장받는 것도 중요하겠죠. 나이도 있고 그런데. 예, 그렇죠. 예. 물론 두 가지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치적으로 보면 보험료가 제일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보험이라도 너무 부담이 돼서 유지할 수 없다면 그건 좋은 보험이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예. 네, 그러면 먼저 보장 구성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청자님이 예. 지금 유지 중이신 보험은요. 아무래도 혈압이 있으셔서 고혈압 OK 보험이라고 해서 이제 혈압이 있으신 분들이 가입이 가능한 이제 보험을 유지 중이신데 그렇다 네. 보니까 혈압약 드시는 분들이 제일 위험이 되는 게 뭘까요? 혹시 알고 계세요? 아무래도 혈압, 그때도 전화할 때. 네. 그쪽에서 가르쳐 준데, 뇌혈관 질환 그런 거라든가, 심장 쪽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혈관 질환입니다. 네, 고혈압 약 드시는 분들은, 진행이 보시면 혈관이 고혈압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흐름이 있는데 거기서 막이 두껍다 보니까 압이 세진 게 고혈압이잖아요. 근데 네. 시청자님이 준비하신 그 보험은 뇌출혈이라고 해서 혈관이 막혀서 터질 경우에만 보장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순서가 어떤 순서냐면 정상적인 혈관이 이렇게 있다가 뇌경색이 옵니다. 혈관이 막혔다가 그 다음이 터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청자님께서는 막히는 경우에는 보장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러시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 뇌졸중이라고 해서 뇌경색, 막히는 거와 터지는 뇌출혈을 같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담보를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 42,000
사망 1,000 해서 토탈 사망 3,000하고 뇌출혈 진단 5,000, 급성 심근경색 5,000 이렇게만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보장 구성으로 보면 이 세 가지 진단이 났을 경우에만 보장을 받으시는 거고 혹시나 막혔을 경우에는 전혀 보험금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막히거나 터지면 수술이 동반이 수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진단금도 중요하고 뇌졸중이 제일 중요하고요. 뇌졸중에 필요한 이제 수술을 할 수 있는 수술 담보가 좀 필요한 걸로 보여지고요. 보험료로 보면은 지금 10년 갱신을 준비하셨는데요. 지금 시청자님 그 나이대가 55세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시면 100세 기준으로 보시면 적어도 3번이나 4번은 갱신을 하셔야 되는데 보험료를 보험회사에서 올릴 때는 2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가입하신 분의 나이에 따라서 위험률이 이제 한 가지 책정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 가입한 보험회사의 손해율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 2가지 항목 때문에 이제 갱신율이 적용이 되는데요. 지금은 10년 갱신이라 10년 동안은 오르지 않지만 10년 후에 65세, 75세, 85세까지 되면 지금 납입하신 보험료만 하더라도 거의 10년 동안 2천만 원 정도를 납입을 하시는데 10년 후에는 이 금액이 2천만 원만 납입하는 걸로는 보장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러시면 어떻게 하셔야 되나. 사실 비갱신으로 하면 좋지만 지금 납입하시는 보험료가 한 4만 원대인데 만약 이거를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준비하시려면 한 4배가량의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20만 원이잖아요. 근데 한 달에 20만 원 보험료 납입하시긴 좀 부담되시죠?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네, 그러시면 어떤 게 좋을까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요. 지금 10년 갱신을 요즘은 이제 20년 갱신으로 나와 있는 보험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10년 갱신을 20년 갱신이라 하면 한 20년 갱신이면 75세시기 때문에 한 번 정도만 갱신하시면 되기 때문에 보험료 오르는 거에 대한 걱정은 별로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보장 내용으로도 보시면 지금 사망 5,000, 뇌출혈 5,000, 급성 5,000이 되어 있었던 거를 보면은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암진단금. 시청자님은 지금 암보험은 없으셨었어요. 근데 이 3대 진단금을 암 2천만 원, 뇌졸중 800, 뇌출혈 800, 급성 심근경색 2,000. 그리고 진단금 이외에 수술할 때마다 암이나 뇌출혈 수술할 때마다 120만 원, 320만 원 이렇게 수술을 매회 반복적으로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보험료는 7만 원대예요. 그러시면 시청자님께서는 지금 4만 원대 내시는 거를 4번을 갱신을 하시겠어요? 아니면 7만 원대에 한 번 정도 갱신하는 거. 둘 중에 어떤 방법이 좋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이런 달은 한 번 갱신하는 게 낫겠죠. 그렇죠. 예. 지금은 뭐 10년 갱신 당장은 보험료 때문에 부담이 없으실 수는 있는데요. 길게 생각해 보시면 20년 갱신으로 바꾸시고 보험료를 약간은 부담이 되실 수 있지만 먼 앞날에 보시면은요. 지금 늦기 전에 준비하시는 게 더 좋을 걸로 생각이 되네요. 그럼 뭐 이렇게 바꾸면은 뭐 진단 뭐 이렇게 가서 뭐 이렇게 건강검진을 받거나 뭐 그래야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이 그 보험은요. 지금 시청자님께서 고혈압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도 얼마든지 준비할 수 있는 보험이기 때문에요. 또 이 보험의 장점은요. 암이나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진단만 받으셔도 앞으로 납입하실 보험료를 20년 동안은 납입을 안 하셔도 돼요.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르는 보험료에 대한 그런 부담을 더 절감할 수 있는 좋은 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걸 더 자세히 좀 듣고 싶은데. 네. 보험 저희가, 연락 주시나요? 궁금하시면은요, 저희가 방송 끝나고, 따로 연락 드려가지고요, 자세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감당할 수 있는 보험료를 선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지금 말씀해주신 보험을 가입을 하더라도 한 7만 원대면 충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희 방송 끝난 이후로 전문가와 연결할 수 있게 더 도와드릴게요. 네네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잘 메모해 두시고요.
네. 예, 언제든지 또 연락 주십시오. 저희 봐드릴게요. 아우,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청자 보험 고민 해결해드렸고요. 저희 이제 문자를 통해서 들어와 있는 내용 보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0798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인데요. 함께 살펴보시죠. 남편이 5년 전에 비파열성 뇌동맥류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지금 57세인데 종신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최혜영 전문가께 여쭤볼까요? 네네. 네. 우선 비파열성 뇌동맥류 수술을 받으셨다고 하시니까 조금 놀라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걱정이 많이 앞섰을 것 같아요. 근데 57세라고 하면 어느 정도 벌써 가정에서는 자녀들도 다 독립을 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신보험에 관심을 가지신다라는 거는 아마도 뭐 재정적인 가치가 높으시다거나 그런 게 있지 않으실까라는 생각도 들어지는데요. 요즘은 보험이 앞서 강의에서 들으셨던 것처럼 진화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병력이 있으시다 하더라도 과거에는 전혀 가입이 어려웠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준비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원하시는 금액에 대해서 충분히 어느 정도의 보장 금액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준비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준비 가능하다라는 답변이셨습니다. 저희 다음 문자 또 볼게요. 3478님께서 적어주신 내용이고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당뇨를 앓고 있습니다. 만성질환도 유전이라고 해서 자녀들에게 문제가 될까 걱정이 되는데요. 아직 건강한 자녀들을 위해서는 어떤 보험을 준비해주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남기셨어요. 안수연 전문가께 들어볼게요. 네. 예전에 당뇨는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요즘 서구화진 그 식습관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당뇨병 환자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당뇨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 선천적으로 유전적인 요인이 있고 두 번째로 이제 후천적으로 같이 이제 식습관이 같다 보니 환경이 똑같잖아요. 같은 거 먹고 같은 거 자고 이런 습관으로 인해서 생기는 후천적 요인이 있는데요. 당뇨 같은 경우는 일단은 예전에는 이제 준비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지만 요즘은 당뇨 약을 드시는 분들도 준비 가능한 보험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만약 그 본인이 당뇨가 있으시면 자녀분들 같은 경우는 그 부부 중에 한 분이 만약 그 당뇨를 약을 드시고 계시면 자녀분이 걸릴 확률은 한 30% 정도인데요. 만약 두 분 다 당뇨약을 드시고 계시다면 유전적으로 이제 약을 드실 확률이 50%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분들은 지금 아직 준비 안 하셨다면 요즘은 당뇨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입이 가능한 보험도 있고요. 또 사실 당뇨로 인해서 합병증이 많이 문제인데요. 당뇨 진단금이라고 해서 그 보험을 준비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당뇨 같은 경우는 이제 인슐린 분비 이상으로 인해서 혈관이 만약 돌아다니다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혈액이 끈적끈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막히거나 하면 뇌혈관이나 심혈관 관련해서 이제 혈관 질환이 많이 올 가능성이 많이 있고요. 네. 합병증으로는 이제 다리가 썩어 나가거나 아니면 눈 같은 경우는 백내장이나 녹내장이 다른 분들에 비해서 확률이 많이 있고요. 또 특히나 그 신장이 무리가 가기 때문에 투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분들을 위해서 어떤 보험을 준비할까? 신장 같은 경우는 계속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투석을 하는 경우에는 휴유장애를 많이 동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혈관 질환에 대한 준비, 또 휴유장애에 대한 준비, 이런 보험을 많이 준비하셨으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도와드렸습니다. 참고되셨겠죠? 저희 이번에 두 번째 시청자 실시간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님은 어떤 궁금증이 있으세요? 네. 저희 남편 종신보험 이제 납입이 1년 남았어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거 하고 나니까 좀 더 추가로 더 종신 좀 가입할 수 있을까 해서 문의드렸거든요. 그러세요? 네. 남편분 지금 나이대가 혹시 어떻게 되세요? 46세예요. 46 되셨고 자녀분 있으신가요? 네. 자녀분들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이제 저 조금 결혼을 늦게 해서 예.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딸이에요. 그러세요. 그래서 네네. 종신보험에 대한 니즈가 좀 크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2003년도에 교보생명에 종신보험을 가입하셨네요. 네네네. 24만 원씩 납입을 하고 계셨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곧 납입 기간이 끝나는데 네. 종신보험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추가로 네네. 가입할 수 있는지. 네. 예, 혹시 그리고 다른 또, 걱정? 네. 네. 또 하나는 예. 네, 디스크하고 위염으로도 치료받은 적이 있어서 남편분이요? 네. 아. 그런 걸로 또 가입 제한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러세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종신보험 이외에는 다른 보험은 없으신 거죠? 저희는 제가 조금 보험을 좋아해서 네. 실비 뭐 보장성 이런 거는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네, 다른 부분은 괜찮긴 해요. 네네. 네네. 네, 그럼 저희가 지금 요청하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네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올해 46 되신 남편분 보험 문의를 하셨습니다. 자녀분들이 초등학생이라고 말씀을 주셨죠? 1년 후에 납입 기간이 끝나는 종신보험이 있는데 추가로 종신보험을 준비하고 싶다라는 말씀이셨고요. 또 남편분께서 디스크와 위염 치료 기록이 있는데 걱정하고 계십니다. 최경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네. 우선 축하드려요. 이렇게 종신보험을 무려 15년 동안 잘 유지하셔서 내년에 만기가 되신다고 하시니까 무언가 좀 뿌듯함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네요. 네. 처음엔 부담스럽긴 했었는데. 네. 네,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아나운서님하고 이제 대화 나누시는 걸 들어봤을 때 이미 다른 보험은 다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보장은 네. 잘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네.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네네. 그러면 이번에 뭐 디스크나 위염으로 이렇게 치료를 받으셨을 때에도 혜택은 좀 보셨겠어요. 네네네. 네네. 지금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는 부분이 종신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종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면 이런 네. 디스크나 위염은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으세요. 네. 네, 그래서 보장성을 염두에 두고 계시다라면 당연히 디스크나 위염이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은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직 어린 초등학생 자녀가 있으시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종신에 대한 걸 생각을 하시는 건데 혹시 그 종신보험을 조금 더 그 자녀가 어려서라기보다는 또 한 번 이렇게 더 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더 좀 안정적으로 왜냐면은 딸 하나이기 때문에 네. 혹시라도 이제 어떤 그런 좀 최악의 상황이 올 때 좀 불안한 감이 있고 네네. 그리고 제가 이 종신에 대한 조금 이제 매력이 있어서 네. 그걸로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저축에 그 효과도 누릴 수 있다는 걸 들어서 네. 네. 이렇게 생각을 깊게 잘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우선 가지고 계신 종신보험을 한번 보면요. 교보생명, 교보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요즘 변액의 시대라고 하는데 이 시기에는 이거는 변액은 아니셨어요. 네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일반 그냥 전통형 종신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앞서 강의에서 들으신 내용처럼 1단계의 종신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네. 이 종신에서도 연금에 전환을 할 수 있는 기능은 있는 거예요. 근데 네. 지금 목적은 연금의 전환보다는 보장을 두고 계시는 걸로 보여지고요. 네. 네, 보험료가 24만 원인데 앞으로 1년간을 납입하신다라고 하면 300만 원 정도를 더 납입을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네네. 네네. 그리고 지금 혹시 종신보험을 생각을 하고 계신다라면 네. 요 보험료 수준으로 생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렇죠. 그보다도 좀 더 보장을 크게 생각을 하시는 건지 좀 궁금스럽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거 정도고요. 네. 요거보다 조금 더 키워도 괜찮을 네네. 것 같고, 예. 네. 그래서 지금 보장이 1억인데 사실 15년 전에 1억도 큰 돈이었지만 현재 1억도 가장이 없는 시점에 생각을 해보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네네. 예. 그런데 우리가 자녀를 또 양육하기에는 더군다나 자녀를 양육하면서 생활해야 되는 그 금액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돈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지금 보장으로 봤을 때에는 기존의 암이라든가 뇌졸중이라든가 심근경색이 이 안에는 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요 보장도 같이 갖고 가시는 부분으로 해서 혹시나 보험료는 뭐 그닥 부담스럽지 않다 하더라도 다른 경제 생활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거는 굳이 300만 원을 더 내는 방법보다는 감액 완납이라는 제도를 이용을 하시게 되면 현재 앞으로 남은 1년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가 계속 불입해온 걸로 처음에 가입했던 금액의 95% 정도를 보장을 다 받으실 수가 있어요. 아. 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특약들은 다 80세 만기인데, 우리 시청자님께서 그 사이에 또 다른 보장성을 준비를 하시면서 80세 이후에 대한 보장도 준비해 놓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네네, 보완 좀 했어요. 네네. 그러시다라면 굳이 300만 원을 더 내시면서 이거를 보장을 500만 원 더 갖고 가시는 거를 하시는 것보다는 현재 시점에서 감액 완납을 좀 이용을 하시고, 그리고 현재 보장을 좀 늘려보는 방법으로 갖고 가시는 게 좋으신데요. 제가 종신보험을 이렇게 보니까 요즘은 앞서 말씀드릴 때 변액의 시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요즘 그 변액이라는 거는 15년 전에 사망을 1억을 준비를 하셨는데, 지금 15년 지나고 나서도 1억이라고 하면 사실 적은감은 있잖아요. 그죠? 그때 24만 원은 큰 돈이었는데,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이 변액에 대한 종신보험은 처음에 내가 1억을 들었다고 하고 15년이 지나서 지금 이렇게 주가가 15년 전보다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이런 시점에는 사망보험금 또한 올라가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기본 바탕으로 깔아서 지금은 변액종신으로 우선 한번 보도록 하고요. 더 중요한 거, 우리 자녀가 이제 8살인데 이 아이가 독립하는 시점까지는 1억이 더 나온다고 해서 그게 충분할까요? 제 딸이면 별로 안 충분할 것 같아요. 시청자님은 어떠세요? 그쵸. 네. 그래서 필요하죠. 네, 제가 제 가장이 제 남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설계를 한번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기본적으로 받는 금액 9,500만 원으로 낮춘 거 하나 있고, 그리고 또 일시금으로 1억도 받고 매월 생활비식으로 200만 원씩이 아이가 독립하는 시점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이 현재 시점으로 따지면 과거에 있는 9,500을 제외하고도 5억 8,400이에요.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네네. 네. 그러면 지금 6억이 넘는 돈이 보장자산으로 준비가 되실 수 있는 게 종신보험의 매력이거든요. 근데 보험료 혹시 얼마일 것 같으세요? 글쎄요, 얼마나 나올까요? 겁나네요. 네, 5억 8,400을 보장을 받으시는데 보험료는 35만 원 정도세요. 그러니까 지금 내시는 것 중에 그냥 10만 원 정도 더 아까 말씀하신 저축의 기능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다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보신다라면 우리 시청자님의 가정에 6억 이상의 보장을 갖고 가실 수 있는 부분이 자녀의 교육비, 그리고 자녀의 결혼자금, 그리고 나의 노후자금, 이것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지네요. 아우, 네. 저는 엄청 나올 줄 알고 좀. 그죠? 보장 금액이 크면 보험료가 많이 나올 것처럼 보이지만 요즘은 여러 가지의 제도적인 게 많이 있기 때문에 특약을 잘 활용을 하신다라고 하면 목적에 맞는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게 좋은 것처럼 종신보험도 다양한 기능이 있으니까 그 기능을 맞추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시청자님이 그냥 순수 5억 8천을 준비하신다면 100만 원이 넘어도 이 금액을 준비하실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네. 네. 시청자님, 지금 최경 전문가께서 짜주신 플랜이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신 거죠? 그렇죠. 지금 24만 원 내던 거에서 한 10만 원 정도 더 추가니까 미래에 그렇게 나온다 그러면 좀, 제가 좀 아껴서라도 해야죠. 예, 오늘 저희에게 전화 연락 참 잘 주셨고요. 네.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연락 주세요. 저희가 더 깊게 봐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수고하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 받아봤고요. 또 문자 풀어볼게요. 휴대전화 뒷번호 8945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부모님을 위해서 실비보험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료가 너무 비싸더라고요. 60세 이상이신데 실비보험이 꼭 필요할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안수진 전문가님. 네, 준비할 수 있으시면 준비하는 게 좋죠. 근데 비싸면 유지를 못 하시니까요.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걸리는 병이 뭘까요?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 그렇죠. 네, 암이나 혈관 질환 이쪽으로 좀 준비하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나이 드시면 지나가시는 노인분들 보시면 다 허리가 많이 구부러져 있잖아요. 다리나 허리가 많이 고장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신 분들은 허리를 뭐 수술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무릎 수술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있으시고, 또 수술이 1위는 또 백내장입니다. 이거는 노인성 질환이기 때문에 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올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백내장이나 이제 허리 디스크, 무릎 관절 이런 쪽으로 해서 진단금하고 수술비 좀 준비하시면 더 든든한 노후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실비보험이 좀 비싸서 내가 유지하기가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면요. 진단비, 수술비 순으로 준비하시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저희 이번에 또 문자 하나 풀어볼게요. 0932님께서 연락 주신 내용입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이번 문자는 최혜경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71살 시어머니께서 당뇨를 앓고 계십니다. 혹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남기셨어요. 생각보다 나이가 좀 많으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예. 뭐, 일단은 요즘은 아무래도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70세 어르신들에 대한 문의도 많이 오는 것 같은데요. 네. 당뇨를 앓고 계시다라고 하시는데 앞서 안수현 전문가께서 당뇨에 대해서 너무 세세히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듣는 제 입장에서도 아, 저런 합병증이 참 무섭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마 우리 시청자님도 그게 무서워서 이런 문자를 주시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 당뇨를 앓고 계시면 앞서 말씀드린 그런 합병증에 대해서 보장받으실 수 있는 게 분명히 필요한 거고요. 아직까지는 어머니께서, 시어머니께서 가입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며느리 된 입장에서는 꼭 보장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겠네요.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세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돼 있거든요.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시청자님 네, 어떤 네. 고민이 있으세요? 제가 보험이 2개가 있는데요. 네. 좀 비싸가지고 이거 부담이 좀 돼서 아, 예. 좀 좋은 걸로 좀 이렇게 조정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전화드렸어요. 그러세요? 시청자님 네. 나이가 혹시 어떻게 되세요? 저는 59세예요. 59세시고요. 네. 저희에게 미리 보내주신 증권 봤는데 한 달 보험료가 한 28만 원 정도 납입이 되시더라고요. 네, 네. 예, 이게 좀 부담스럽다는 말씀이세요? 네. 아, 혹시 어디 편찮으신 데는 없으세요? 그런 거는 없어요. 뭐 걱정되는 가족력 같은 거는요? 예, 그런 건 없는데 이제 가족 전체 보험료가 많다 보니까 예, 예. 제 것만 보더라도 너무 비싸가지고 예. 조금 줄이고 싶어가지고요. 예, 저희가 이제 59세시니까 또 나이가 네. 더 드시면서 여성에게 꼭 필요한 보험 보장은 가져갈 수 있는 방법으로 리모델링을 좀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예, 전문가 연결해드릴 테니까 전화 끊지 네.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올해 59 되신 여성분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보험료가 부담스럽다라는 말씀을 처음으로 주셨고요. 보험료를 줄이고 보장을 늘릴 수 있는지 또 어떤 보장이 부족한지 궁금합니다 하셨거든요. 바로 안수현 전문가 연결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28만 원 정도 납입을 하고 계시는데요. 네. 제가 두 가지 면에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지금 네. 보장으로 보면 44,000에 2,500, 한 6,500 정도 준비하셨고요. 네. 그리고 뇌출혈, 사망이 4,000이고, 예, 암이 2,500, 그리고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1,000만 원씩 준비하셨는데, 네. 이 28만 원 정도 납입하시는 것 중에 그 네. 8만 원이 갱신 요금이에요. 네, 맞아요. 그렇기 갱신이 때문에 들어있더라고요. 지금 네. 3년 갱신이기 때문에 시청자님 그 네. 기대 수명으로 보면 한 10번 정도는 갱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와, 네. 그러면 적어도 8만 원을 10번 갱신하면 나중에는 네. 그게 엄청나게 그 보험료가 비싸질 것 같고요. 네. 지금 전화 주신 것처럼 지금 이 시점에서 아직 60세가 아니시기 때문에 보험료를 네. 좀 조정하시면 더 좋은 보장으로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사망하고 이제 3대 진단금만 준비하셨는데, 네.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납입면제가 있는 보험이 많이 있어요. 그래요? 네, 지금 제가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요. 네.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2,000만 원에, 그리고 말기 간경화, 말기 폐질환, 말기 신부전, 이런 6대 진단금에 혹시나 네. 진단을 받으시면, 더 이상의 보험료는 납입 안 하시고, 100세까지 쭉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네. 진단금은 한 번 받으면 없어지잖아요. 네. 근데 수술비 같은 경우는
회당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와 네. 더불어 암이나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진단 받으셔서 수술을 하게 되시면 회당 거의 뭐 200만 원가량 받을 수 있는 보장으로 네. 구성을 해봤고요. 보장이나 보험료에 대비하면 이 네. 보험료는 한 11만 7천 원 정도인데요. 여기서 네. 네, 7만 원 정도는 이제 오르지 않는 보험료고요. 네. 한 3, 4만 원대가 이제 그 오르는 보험료인데 그 보장을 자세히 보니까 시청자님께서는 그 실손보험이 없으세요. 네, 없지 네. 못했어요. 네. 아직 60세 이전이시기 때문에 그 네. 실손보험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실손보험 그 담보만 딱 넣을 수 있는 단독 실손보험이 있고요. 네. 그 이외에 이제 그 진단금이나 수술비 연계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보험이 있는데요. 네네. 시청자님께서는 아직은 단독으로 준비하실 수 있는 연령층이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시면 3만 원대 정도만 지금 준비하시면 실손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고 네. 1년에 5천만 원에 대해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새로 해주시는 거는 뇌졸중이 중요하다 그러는데 그것도 되는 거로 해주시는 그렇죠. 거예요?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2천만 원 받으실 수가 있고요. 조건에는 실손보험은 뇌졸중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지금 네. 시청자님이 준비하신 보험에는 뇌출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보장 걱정을 범위가 했는데. 좀 작잖아요. 네. 예, 그리고 계속 오를 거 감안하시면 네. 11만 7천 원 정도의 그 8만 원대는 안 오르는 보험이고요. 네. 실손보험만 계속 오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네. 이 네. 납입면제 그 기능을 이용하시면 훨씬 더 보험료를 그 단축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더 네. 늦기 전에 고민해 보시고 정리하시고 보완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27만 8천 원에서 이제 11만 7천 원으로 그렇죠. 떨어지는 건가요? 네, 한 16만 원 정도를 보험료 절감하시는데요. 이 돈으로 네. 여유 자금으로 노후에 대한 이제 연금을 준비하시던가 아니면 네. 자녀분들을 위해서 더 네, 네.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좀 더 상세하게 이게 받아보고 싶으면 네. 또 전화드리면 되는 건가요? 예, 저희가 방송 끝나고 전화 드려서 자세하게 네.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저희 이제 마칠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네. 상담 여기까지만 진행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저희 문자 하나만 더 봐드릴까요? 2995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인데요. 함께 살펴보시죠. 암 진단비는 어떤 암이든 종류별로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남기셨는데요. 그건 아니죠. 최일균 전문님. 네, 종류별로 받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범위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보험금을 지급받는다라는 말씀이신지 그게 좀 애매모호하긴 하는데요. 그냥 진단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아나운서님께서 이해를 하시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로 말씀을 드린다라면 말씀처럼 당연히 안 되죠. 그렇게 해서 받으실 수 있는 암 진단금은 어떤 게 있죠? 재진단암. 네, 재진단암에서만 가능하죠. 오늘도 제가 어김없이 또 재진단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재진단암 전문가신데. 네, 일반 암 지금 준비하신 게 5천만 원이 있다, 3천만 원이 있다 하더라도 딱 1회만 받으실 수 있는 단발성인 거고요. 그 뒤에 계속적으로 암투병을 한다던가 아니면 새로운 암이 걸렸을 때에는 보장받으실 수 있는 거는 재진단암에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2차 암도 있고 두 번째 암도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보장을 받으시는 거는 재진단암이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도 내가 암보험을 이렇게 처음 나오는 거를 5천, 1억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꼭 재진단암은 준비를 하시는 것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보험 플랜 119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소개 도와드릴게요. 네, 저희 방송은 여기서 끝나지만 방송 끝난 이후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죠. 02-3153-2666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남기실 수도 있습니다. 보험 상담 요청합니다. 이렇게 간략하게만 남겨주셔도 저희 전문가와 연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